이거 혹시 몰라서 녹화를 좀 뜰게요. 또 오늘 안 나오는 친구들 있을까봐. 네. 네. 자, 시작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머리통이 안 나옵니다, 이제. 네. 자, 네. 저 첨단 기술이죠. 저기 있는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저기는. 네, 장난치려면 지금 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소 기호를 한번 배워보고 분자식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좀 학교로 못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찍는 거기도 한데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7반 학생들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분자는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자라는 거 배웠었고 원자의 수랑 배열이 같으면 같은 분자이다, 다른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가 어떤 기호예요? 유튜브라는 기호예요. 유튜브 송생과학이라는 뜻이죠. 유튜브에 가면은 송생과학이라는 아주 멋진 채널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트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나타낼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구독을 눌러달라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좋아요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이 손가락 모양만 봐도 좋아요다 라고 이제 약속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기호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외국에서 쓰는 표지판은 그대로 들고 와봤거든요. 알만한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을 지날 때는 이런 점을 유의하여라라는 것이 통용돼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나타내자, 쉽게 표현하자, 알기 쉽게 하자,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소 기호도 이런 목적으로 이제 앞으로 만들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26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교과서 26페이지를 보면은 그림을 그리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어떤 표시예요? 깨지기 쉽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액체가 들어있으니 조심해야 하세요라는 표현을 한번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 여기서 수업하면 진짜 살 빠지겠다. 애들 한번 잘하는지 돌려면은 교실 2바퀴 분량을 돌아야 돼요. 엄청 넓어. 야, 나중에 선생님 그만두고 학원 됐을 때 여러 강의실이 꽉 채워져 있으면 좋겠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자 안에 물이 있음을 나타낸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린 걸 보니까 이렇게 그린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린 친구도 있고 이렇게 적어 놓은 친구도 있고 뭐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H2O가 들어있음 이렇게 바로 적는 친구도 있고 워터가 들어있음 이렇게 적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국이 된 것 같이 물이라고 대놓고 적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는 답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용돼서 쓸 수 있는 표현을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원소 기호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배워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소와 분자 그리고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갑시다. 하나 배워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프린트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 6페이지. 그래서 원소를 표현할 때 기호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보고 우리는 원소 기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원소 기호.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미 주기율표에 대해서 조금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자, 수소랑 헬륨 이런 식으로 대문자와 소문자를 섞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원소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따오기도 하고 그리스어에서 따오기도 하고 영어에서 따오기도 합니다. 네. 적어 놓으시고요. 파란색 글씨를 적어 놓으세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빈 공간에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친구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면 죄송하고요. 네, 그래도 반말은 안 하잖아요. 네. 자, 원소 기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4세기쯤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원소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왔고요.
혹시 여러분 연금술사라고 혹시 알고 있어요? 연금술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값싼 금속을 이용해서 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값싼 금속에 대한 정보를 좀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왜 금인지 이게 왜 구리인지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나옵니다. 누구요?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나와요. 약 18세기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가 원 안에다 알파벳을 적어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네, 질문 있나요? 네, 그런데 원 안에다 알파벳을 그렸는데 이 알파벳을 그리고 원을 그리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다 보니까 현재는 주기율표를 창시한 사람이죠. 그렇죠.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누구요?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대문자랑 소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뭘로 표현하죠? 대문자랑 소문자로 표현해서 사용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조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연금술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왔고 돌턴이 좀 되게 날카롭게 생기셨죠. 그래도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베르셀리우스가 좀 약간 통통하게 생기신 분이 베르셀리우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기율표도 만드시고 원소기호도 만드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또 베르셀리우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금술사를 보면은 이런 기호를 막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다, 모르겠다. 몰라요. 그래서 원소를 그림으로 나타냈다라는 거고 원소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림으로 하고 대충 외우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나 있어요? 118가지. 그러니까 118가지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서는 외우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맨 처음에는 원 안에 알파벳이나 다른 표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벤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머큐리라고 해서 수은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다 일일이 또 그리기가 너무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알파벳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만들었던 주기율표를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다면은 이 당시는 111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1번 이후에서는 인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과학자 이름을 붙여서 보통 원소기호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이제 맨 처음에 알파벳의 첫 번째를 따는 거죠. 대문자로. 그래서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낸다는 사실 기억해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도 보통 첫 글자를 많이 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탄소는 C라고 하면 되지만 구리는 뭘로 표현하면 돼요? Cu. 그리고 염소는 Cl, 칼슘은 Ca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공통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글자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문자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가운데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따오기도 하고 영어에서 따오기도 하고 그리스어에서도 따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거 보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따오는 거에서 어디에서 따온다? 영어. 그 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에서 따왔습니다. 네, 자 수은 같은 경우는 HG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다음 글자를 쓰기도 하고 중간에 있는 글자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발음이라든지 다른 글자에 겹치지 않게끔 골라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더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27페이지에 이런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번씩만 읽어볼까요? 수소, A, 헬륨, L이요? He, 탄소, 질소, 산소, 아연, 아이오딘, 나트륨. 자, 그런데 요즘은요, 나트륨이라는 말보다 소듐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만들 때는요, 나트륨에서 소듐으로 변할 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로를 쳤는데, 이제 나트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소듐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왜요? 화학자들이 그렇게 바꾸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냥 왜요? 저도 기분이 나빠요. 네, 리튬, Li 뭐라고요? Li, 플로린, 염소, L이 아니라 Cl, 저희 구리, Cu, 황, 납, 은, 철, 칼슘, 칼륨인데 이제는 포타슘이라고 씁니다. 예, 그래서 칼륨을 이제는 포타슘이라고 써요. 그런데 시험에 낸다면 둘 다 맞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봅니다. 자, 알루미늄, Al, 인, 망가니즘, M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주기율표 얘기를 아주 조금만 해줄게요.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자, 자 밑에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별표 쳐져 있는데 현대의 주기율표를 원소를 어떤 순으로 배워야 됐다? 원자 번호 순으로 배워야 됐다. 뭘로 배워야 됐다? 원자 번호 순. 그래서 우리가 주기랑 족이 있었다는 것 제가 잠깐 저번 시간에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주기는 미안해요. 내가 졸렸나 봐요. 잠깐. 족이 여기 세로 줄이고 주기가 가로 줄이에요. 뭐라고요? 주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모형을 이렇게 배우고 있죠? 이렇게 그려요라고 배우고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넘어가면요. 모형을 이걸로 배우지 않아요. 고등학교는 막 모형을 이렇게 배웁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가 들어가요. 세 번째 껍질에도 8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개수를 세보면은 플러스 1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껍질의 수를 1, 2, 3이라고 했을 때 주기가 이제 껍질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원자의 반지름까지 고려를 해서 만든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족이 뭐냐면은 성질을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뭘 나타낸다? 그래서 1족 같은 거는 뭐냐면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물에 넣으면은 불에 붙거나 폭발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금속이면은 되게 잘 잘립니다. 퍼터가래로 잘릴 정도도 엄청 잘 잘리는 거고. 자, 17쪽이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기체로 되어 있다. 그러면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나타나요. 뭐 보라색이라든지 갈색 같은 게 나타난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불임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남성이 최대한 피해야 되는 게 불음입니다. 불음. 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은 게 18족 같은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18족 같은 게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18족이에요. 그래서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다 2개 이상의 분자가 아니라 하나의 원자로만 이루어진 분자 뭐라고 했어요? 단원자 분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 그래서 단원자 분자라고 했었고 되게 안정적입니다.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헬륨 기차 마셨는데 갑자기 우리 몸이 녹아요. 돼야 안 돼요? 갑자기 네온 사인 틀면서 막 클럽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클럽이 폭발해서 건물이 날아가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우 안정적인 기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안정적인 물질로 되는 게 이런 18족입니다. 뭐라고요? 네, 나중에 이온을 배울 때도 이 18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은 시험에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이온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은 어디 가서든 잘난 체를 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줄이 뭐라고요? 가로줄이 뭐다? 죽이다.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잠깐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세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그리고 좌우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가로라고 한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는 은백색을 띠고 있고 칼로도 잘리고 하지만 물에 넣으면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응을 일으킨다. 기억해 두시고요. 할로젠 원소는 독성이 있고 독특한 색깔, 갈색이나 보라색 이런 걸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륨, 네온, 아르곤은 상온에서 기체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소 뭐예요? H, 알루미늄, Al, 헬륨, H, 칼슘, 탄소, 철, 질소, 염소, 산소, 칼륨, 나트륨, 구리, 마그네슘, 네온, N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자동으로 나오죠, 여러분. 네? 좋아요. 롯데월드 가서요. 와. 잘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롯데월드에서 시험 공부하다니 대단한. 자, 적었습니까? 야, 유튜브 친구들도 이거 좀 잘 알아야 돼요. 알았죠? 네. 27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줄 위에 한번 볼게요. 이때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원소 기호나 숫자를 이용하여 물질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화학식이라고 하자. 그런데 저는 오늘 분자에 대해서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분자식입니다. 그래서 화학식하고는 엄밀히 같으면서도 완벽하게 같지는 않긴 한데 화학식이 이 정도에 있다면요. 그렇죠. 분자식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자에 대해서만 배우기 때문에 분자식으로 생각하되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 화학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분자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을 보고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화학식 또는 오늘 배울 내용은 분자식이라는 거고요. 분자식으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프린트하고 있어요. 프린트. 자,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수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데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띄워볼게요. 산소의 원소기호나 산소 원자수, 수소의 원소기호, 산소의 원소기호, 수소의 원자수, 산소의 원자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숫자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게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적혀져 있어요? 왼쪽에 적혀져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라고 치면요. 왼손은 이쪽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느 쪽? 오른쪽. 여기는 왼쪽.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쪽? 오른쪽이죠. 자, 그런데 산소가 몇 개가 있대요? 2개가 있어요. 산소가 2개가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숫자를 너무 크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O2 이렇게 작게 적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거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오른쪽에다 적어주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물분자 한번 볼게요. 물분자 보시면은 H가 몇 개 있대요? O가 몇 개 있대요? 선생님 1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1은 적어두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과학자들이 1을 정말 싫어합니다. 1 정도는 그냥 지우면서 살자. 편의성을 좀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을 이렇게 지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1은 생략한다. 그래서 수소가 몇 개 있대요?
산소는 몇 개 있대요? 1개 이렇게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잠깐만요. 나 아직 말 안 했어요. 뭔지 말 안 했어요, 아직. 자, H2라고 적는 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건 돼요. 네, 그런데 O2N이라고, OH2라고 적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이걸 적는 순서를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까? 이 문제. 암모니아가 질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3개가 있대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N을 먼저 적고 H3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3 크게 적었어요? 작게 적었어요? 작게 적었어요. 자, 그리고 규칙을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수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중심 원자에 있는 걸 먼저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H를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해되세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거짓말쟁이. 나 이거 방금 전에 이거 봤었는데요. 이거는 OH2라고 적어야 되는데 맞다고 해서 틀리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죠. H2O랑 H2S는 예외입니다. 예외. 이해되세요? 그러면 한번 문제 내볼게요. 탄소가 1개 있고요. 수소가 4개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적어보세요. C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H를 4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중심 원자를 먼저 적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소가 있을 때는요.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물 분자 가지고 해볼게요. 자, 원소기호 뭐가 있어요? 네, 이제 저랑 이거를 해서 분자 모형을 분자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수소 있어요? 탄소 있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이렇게 2개. 자, 그런데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산소 원자는 1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적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너는 잘못돼서 빡! 치면 이렇게 된다고요. 최첨단 기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라지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송새우가 3명이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의 송새우예요? 3명의 송새우. 자, 만약에 사과가 6개 있어요. 6개의 사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분자도 지금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3개가 있죠. 이럴 때는요. 앞에다 큰 숫자로 분자식 앞에다 이렇게 3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이고, 손가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답을. 그래서 물분자 3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큰 숫자로 적어버리면 혼동이 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분자식 안에 있는 숫자는 작게 적어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아유, 손 그만하시고. 네. 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기호로 나타냅니다. 뭘로 나타낸다? 원소기호. 그래서 수소라는 원소기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대요? 2개가 있대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대요? 2개. 그런데 오른쪽에다 적는다, 왼쪽에다 적는다? 오른쪽에다 적는다. 그런데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에다 적는다라는 거예요. 한 2분의 1 크기에서 3분의 1 크기 정도로 적어주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다음. 그래서 분자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분자식 앞에 숫자로 나타낸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2개니까 몇 H2O라고 돼 있는 거예요? 2H2O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걸로 연습해 봅시다. 여기서는 분자가 다 1개씩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H2예요. 그런데 여기다 1 붙여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생략한다. 이해되세요? 자,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H2, 산소 분자는 O2, 오존 분자는 산소 원자가 3개 있으니까 O3, 질소 분자는요? N2. 그러니까 이게 과자 봉지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네, 이해되시죠? 야, 완벽하게 답을 틀렸어요. H2O입니다. H2O. 자, 일산화탄소 분자는 CO예요.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게 붙어 있을 때는요, 보통은 주기율표 앞에 있는 걸 먼저 써줍니다.
주기율표의 같은 주기 내에서 앞번호에 있는 걸 먼저 써줘요. CO 이렇게 먼저 써줘요. 자, 이산화탄소 분자 CO2, 암모니아 분자 NH3, 메테인 분자 CH4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참고로 하나만 좀 알려주자면은 일산화탄소 분자 같은 경우는 산소가 많아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산소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염기를 흡입해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산소 기체를 쫙 뺏어가면서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시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구성원자의 종류가 모두 같은 것을 찾아보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일산화탄소랑 이산화탄소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이 탄소 원자랑 뭐가 들어있어요? 탄소 원자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같은 종류의 원자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구성 개수랑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다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요거까지만 하면 오늘 끝낼 거예요. 자, 빈칸에 원소기호랑 원소 이름 써보자. 자, 이거 뭐예요? 나트륨, 산소, O, 탄소. 아, 미안해요. C라고 했어야 되는데. C는 뭐예요? 탄소. 자, 알루미늄, Al 기억해 두시고. 다음, 물질이 이루는 3번 원소의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물질을 표현한 것을 화학식이라고 하자. 또는 오늘 배운 걸로 치면은 분자식이라고 하자. 네, 기억해 두시고. 3번 풀어봅시다. 계속 연습. H, CA, CL.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다시 한번 또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분자를 이루는 원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해 보이죠? 너무 빨리 넘어갔다. 네, 분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물과 가산화수소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수소와 산소로 같지만 두 물질은 서로 성질이 다르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산소의 개수랑 이제 실제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배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풀면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오. 자, 그럼 은을 고치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Ag라고 하면 되죠. 자, 이거는 뭐라고 하죠? 금. 에휴, 금이 왜 이렇게 비싸? 그래서 금입니다. 뭐라고요? 에휴, 금이 왜 이렇게 비싸? 금이에요. 이해돼서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네, 고생했습니다.